일단 대칭 이동은 이렇게 위에 기본적인 기본 대칭 이동이 있고 밑에 대칭 이동 약간 어려워. 요거는 이제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또는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X축 우리 X축 알지? 예. 네. 좌표 평면에서 가로로 놓여져 있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게 네. 이런 자, 어떤 좌표 평면이 있다. 여기 이게 X축이고 요게 이제 Y축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어떤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네. 이 점을 뭐 x, y라고 두자. 이 x, y라고 하는 점을 x축으로 이거를 접는 거야. 이거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꽝 접으면은 이 x, y라는 점이 저 x축에 의해서 대칭 그 말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반대쪽에 이렇게 찍힌다는 거야. 이 x축에 대해서 접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뜻이고 반대로 y축 대칭 이동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거를 일단 y축을 접는 손으로 이렇게 접어. y축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촥 피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어서 여기 꽝 하고 반대쪽에 찍힌다 이거지. 이때 이동된 이 점의 좌표는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자, 이거를 공식이니까 외워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y축으로 접었다가 폈을 땐 x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우리가 위치관계를 이해해 보면 돼. 가운데 xy축이 만나는 점,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었다면 y축으로 접으면 왼쪽으로 바뀌고 왼쪽으로 있는 점은 오히려 y축 접으면 오른쪽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점에 대한 점 대칭이거든. 자, 그렇게 되면 x랑 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야. 자,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y는 x라는 선이 있다. 자, y는 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여기에다 45도 기울어져 있는 자, 이런 1차 함수에 대해서 이번엔 y는 x에 대해서 이거를 접는 거예요. 이렇게. 네. y는 x에 대해서 이게 팍 접었다가 팍 피면은 이 x, y라는 점은 아마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같은 거리에 떨어진 곳에 여기 점이 꽝 하고 찍힌다 이거지. 이때 이 반대편 y는 x라는 점선으로 접었다가 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정말 신기하게도 x랑 y의 좌표가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거야. 이거는 굳이 1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의 점은 4사분면으로 3사분면의 점도 3사분면으로 갈 수 있겠지, 그지? 자, y는 x에 대칭이 덩어리 되면 xy 좌표가 바뀌는 걸 알아낸 거야, 이제. 요거는 하나 외워도 이렇게. 그래서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 되겠지. 선대칭을 하게 되면 요거는 xy의 좌표가 바뀐다. 물론 이것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거 정도는 외우자 우리가. 요게 이제 기본 대칭이야. 기본 대칭. 네. 자, 그래서 먼저 기본 대칭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갈까? 참고로 요 대칭 이동은 우리 평행 이동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이냐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이냐를 나눠 생각했지만 대칭 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동일해.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돼. x의 부호를 바꾼다거나 y의 부호를 바꾼다거나 x의 부호를 바꾼다거나 부호로만 바꿔주면 되거든. 네. 그래서 256쪽에 예제 1번 대표 유형 1번 자, P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인데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Q가 된다라고 돼 있어. X축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점에
y 좌표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 x는 그대로 y 부호 바꿔주면 되고, 얘를 이번엔 y축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니까 y축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그대로 두고 x의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 자, 이렇게 해서 QR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x값 길이의 차 4니까 제곱하고 y 길이의 차 8이니까 8의 제곱 64. 그래서 루트 80. 루트 80은 4루트 5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것도 없어, 이건. 다음에 예제 2번. 자, 이번에 이제 원에 대한 이동이다. 이렇게. 자, 이 원을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의 원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동하기 전에 이 원에 대한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4x 요걸 보면 완제곱식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고 4의 절반인 2가 들어간 거고, 자, y의 항도 보면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y 마이너스 6의 절반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동하기 전의 점 b포 전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인데 이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2,3을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원점 대칭 이동은 x랑 y의 부호가 다 바뀐다고 했어. 마이너스 2는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여기 답이겠지 뭐, 그지? 그래서 뭐 엄청 어렵진 않지. 네. 자, 다음에 3번. 이번엔 대칭 이동도 하면서 평행 이동도 같이 해봤어. 자, 직선. 자, 이번엔 얘를 먼저 첫 번째 원점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야,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평행 이동을 하래. 그럼 일단은 먼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라고 했을 땐 x의 부호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y의 부호도 마이너스 y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5x가 아니라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y가 플러스 3y로 바뀌겠지. 그리고 플러스 2는 0이다. 이게 이제 원점 대칭 이동까지 한 거야. 자, 이 빨갛게 내가 적어 놓은 이 친구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는 거거든. 자, 이거 직선이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일 땐 x 대신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x, y의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의 그 변환식을 적어보면 x 대신에 x 또는 플러스 1이 들어가 주면 되고, y의 방향으로 3만큼이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여기 변환식이야. 자, 이 변환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5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네. x 플러스 1을 플러스 3 y 대신엔 y 마이너스 3을 자, 그래서 파랗게 적은 게 평행 이동한 1차 함수 또 직선의 식이 되는 거. 요거 좀 보기 좋게 정리만 해주자. 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5 그리고 플러스 3y 마이너스 9
그리고 플러스 2는 0이다. x항과 y항과 상수항은 동류항 정리해서 이렇게 되겠지. 자, 이처럼 뭐 대칭이동, 평행이동 하라는 대로 그냥 평행이동은 대칭이동의 그 공식에 의해서 x의 부호를 바꾸던가 y의 부호를 바꿔주고, 평행이동은 도형의 이동일 때는 요게 부호를 바꾸어서 플러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만큼이면 플러스로, 플러스만큼일 땐 대입할 땐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여서 대입해 주면 돼. 자,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시 자, 요 위에 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 두 가지가 이제 요 내용 마지막이거든. 자,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전에 x축, y축 이렇게 있다. 다시 그릴까?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는 원점이라는 하는 특정적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땐 부호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번엔 이런 특정한 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의의 점이야. 뭐 예를 들어서 3,1이라는 점이 이게 대칭의 일종의 중심인 거지. 자, 이 3,1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기 x, y라는 점이 있다. 이 x, y라는 점을 3,1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면 x, y라고 하는 점을 요 3,1이 요게 일종의 중심이야, 중심. 요거를 우리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말하거든. 요건 하나에 대해 예를 든 거야. 이처럼 임의의 점이야, 임의의 점. 네. 3,1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x, y라는 어떤 점을 이 점에 대해서 이동시키라는 얘기는 x, y와 3,1을 선분으로 연결하고 그 선분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반대쪽에 여기 요 점의 이름을 P라고 부르면 이 3,1이라고 하는 이 중심점에 의해서 P점이 이렇게 P 다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요거를 내가 A, B라고 두면, 자, 이 3,1이 내가 하나 예를 든 건데, 이 3,1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3,5 또는 뭐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런 것처럼 어디든 있을 수 있어. 말 그대로 임의의 랜덤한 점이다 이거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주어진 점에 대칭 이동된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네. 대칭의 중심이라는 게 결국엔 P와 P-의 중점의 위치에 있어야만이 요 대칭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이해되네, 요거? 자, 그래서 네. 이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선분 P, P'의 중점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중점이어야지만이 서로 대칭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땐 중점이 되도록 하는 조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중점 조건이라고 부를게. 자, 중점 조건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대칭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의 좌표여야 한다 라는 조건을 활용해 줄 거고, 자, 이번엔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거 뭐냐면, 아까 전에는 뭐 X축이라는 선에 대한 대칭, Y축이라는 선에 대한 대칭, 또는
y = x라고 하는 선에 대한 대칭, 이 세 가지 선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그냥 아무 직선 뭐 이렇게 뭐 y는 뭐 2분의 1x 더하기 1 요걸 대칭 축으로 가질게. 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임의의 선이야, 임의의 선. 이 임의의 선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 P점이 있다고 하자. 이 P점을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냥 내가 랜덤하게 그냥 막 적은 거야.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게 어차피 선으로 접어가지고 선으로 이렇게 꽝 접었을 때 P점이 요 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이 되어진다는 건 뭐 요쯤에 지키겠지, 그지? 자, 수직으로 표시도 해야 되고 P 다시라고 하는 점 A, B라고 일단 적어주면 P 다시라는 점과 이 P라는 점은 이 대칭축과 수직이 돼야 돼. 수직이 아니면 접었을 때 여기 딱 포개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선 수직이 되어야 되고 수직과 함께 마찬가지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곧 요 P와 P'의 요 중점의 좌표는 요 대칭축이라는 요 축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경우엔 중점 조건 플러스 수직 조건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항목을 전부 다 고려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점 또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일 땐 따로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중점의 좌표, 중점의 위치에 대칭의 중심이 있거나 아니면 중점의 좌표는 대칭축에 있어야 하며 서로 수직인 관계여야 한다. 중점과 수직이라고 하는 요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대칭 이동된 점 또는 좌표를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어. 자, 일단은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 단어 기억하고 그럼 대체 이걸 가지고 문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지. 요거는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일 땐 여긴 수직 조건 그리고 중점의 좌표는 대칭축 위를 지나간다. 수직과 중점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P-라는 점의 좌표, P와 P-의 위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고 임의의 점, 대칭의 중심이라고 불려지는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의 경우는 이거는 중점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 또는 그 관계를 나타내어 줄 수가 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259쪽 259쪽에 예제 4번 자, 점 9,4를 점 2,3의 이것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라고 돼 있지, 그지? 2,3이라는 점의 좌표를 찍어보면 여기쯤에 있겠지 뭐, 그지? 2,3을 찍어봤고 9,4라는 점은 여기쯤에 있다고 하자. 2,3이라는 점에 대해서 9,4를 대칭 이동을 해라. 그 말은 9,4가 2,3의 연장선의 같은 거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면 얘가 9,4에 대칭 이동된 점이야. 자, 그러면 9,4와 A, B의 중점이 같은 거리여야 되니까 그 중점의 좌표가 이 2,3이어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중점 조건이라고 불러. 자, 중점 구하는 공식은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고 이 구한 중점이 대칭의 그 중심에 있는 2,3이어야 하는 거야. 어때? 계산은 쉽지, 그지? 2분의 a 더하기 9가 2가 돼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9, 2분의 a 더하기 9는 2가 돼야 되고 2분의 b 더하기 4는 3이어야 된다. 이 방정식 풀면 돼. 그럼 a는 곱하기 2 해주고 9 넘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 마찬가지 b의 좌표도 양변에 2 곱해주고 4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와 b의 좌표는 마이너스 5,2가 된다. 이렇게. 요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의 공식, 중점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한다. 자, 이해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렇다면 이제 원이 있다. 이 원을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오. 자, 일단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당연히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일단 먼저 구해.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요 점대칭 이동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됐니? 자, 요거 중심의 좌표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마이너스의 절반 되고 y도 마찬가지 y제곱 플러스 8y니까 y 플러스 8의 절반 4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이제 반지름까지 다 구해줘야 돼. 자, 반지름의 값에는 상수 1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3 거기에 1의 제곱 그리고 4의 제곱 더해서 요거는 오른쪽은 이렇게 4가 되겠네. 자, 여기서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야. 자, 이 1,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1, 3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동된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면 요 두 중심의 중점은 마이너스 1, 3이어야 하는 거지. 중점 공식 A 더하기를 나누기 하면 X좌표 마이너스 1이어야 하고 Y좌표도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대칭의 중심인 3이어야 되겠지. 자, 여기에서 A좌표는 마이너스 3 여기서 B의 좌표는 10이라고 구할 수 있지, 그지? 계산을 해가지고 빨리 했다. 자, 그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10이면서 이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은 이 원의 반지름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답은 x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10이어야 되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과 y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자, 반지름의 값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4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게 이제 이동된 원의 방정식이다. 자, 이처럼 원의 방정식도 원을 대칭 이동 같은 거 할 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조사를 해서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중심에 이동된 좌표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5번 이처럼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땐 그냥 할 만한 중점 조건이라는 것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계산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어. 5번이야. 대표 5번. 자, 마이너스 3,5라는 점을 y 이퀄 x 플러스 1이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시오. 자, 그러면 이 선이 일종의
대칭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이동하기 전의 점 마이너스 3,5라는 점이 요 대칭축에 의해서 이동이 되면 이동된 점의 좌표를 일단 A, B라고 둔 다음에 자, 어떤 선에 대해서 점의 대칭 이동은 이 점의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수직이라는 거, 두 번째 조건은 그 두 점의 X축, X축이란다. 그 직선 대칭축에 의해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 곧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성질. 곧 중점 조건을 이용할 거야. 우선 수위 조건부터 볼게. 수직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기울기가 제일 괜찮지, 그지? 자, 그래서 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준 거야. 1번. 먼저 수직 조건부터. 그러려면은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니까 x 증가량은 y 증가량은 자, 이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가 대칭축의 기울기는 x계수니까 1이죠, 요거는. 자,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수직인 기울기여야 돼, 얘가. 그러려면은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1의 수직인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고 1의 역수가 되겠지. 이렇게 시간을 얻었어. 요건 분수식이니까 양변에 a 더하기 3을 곱해서 b-5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3. 그래서 마이너스 a 빼기 3. 그래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다. 자, 이렇게 b와 a에 관한 식을 한 개 먼저 만들어. 자, 두 번째는 중점 조건을 이용할 건데 먼저 두 점의 중점을 구해. 중점의 좌표 y도 마찬가지 더해서 나누기. 자, 이 중점은 어디 위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 중점의 좌표는 대칭축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금 구한 이 두 점의 중점의 좌표가 대칭축 위에 있다. y 대신에 x 대신에 점의 좌표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또 유도를 해. 요거 양변에 2 곱해서 분모 먼저 없애고 요거도 b에 대해 정리 좀 해보면 a 넘어가서 빼기 6이다. 이렇게. 첫 번째 수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 하나. 두 번째 중점이 직선 대칭축 위에 존재한다라는 식 조건에 의해서 식 하나 구했지.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연립을 통해서 a와 b의 좌표를 구하면 돼. 내가 전부 다 b는 b에 대해 정의했기 때문에 대입법 넣어주면 되지. 요 값은 a 빼기 6이다. 그래서 넘겨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다. a 좌표는 4다. a가 4면은 b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 대칭 점 a, b의 좌표는 얘는 이제 4,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 자, 방금 했던 게 이제 임의의 직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선이 대칭축이 되었을 때 이동되기 이 점에 대한 이동된 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기울기를 이용한 수위 조건. 두 번째 중점의 좌표가 대칭축 위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중점 조건. 자, 6번은 대칭 이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활용 문제인데 대표 6번 A점과 B점에 대해서 X축 위에 있는 P점에 대해서 AP와
BP 두 선분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거든. 2,2 이렇게 A가 있다. 5,4 이렇게 B가 있다. 그러면 X축 위 어디인가의 P점에 대해서 AP와 BP의 요 두 선분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P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AP 더하기 BP의 값은 다양한 형태들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 P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실제로 P좌표도 없고 P좌표가 없어서 AP, BP도 값도 못 구하지만 이 A점과 B점이 이 X축에 대해서 X축 위에 존재하는 P점에 대해서 이 한쪽 방향으로 두 점이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A점이나 B점 두 중에 하나를 뭐냐면은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 이렇게 A-라고 하는 X축 대칭 이동이 된 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그럼 AP의 길이나 A-P의 길이나 이게 삼각형의 합동 성질에 의해서 그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AP 더하기 BP 대신에 A-P 더하기 BP를 사용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A-부터 X축 위에 있는 P를 거쳐서 B를 가려고 했을 때 최소값이 되려면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느낌? 꺾여서 가는 것보단 어떻게 되었을 때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그었을 때가 가장 최소값, 짧은 길이 가장 최소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A-부터 B까지의 선분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B좌표는 여기 5,4라고 나와 있으니까 A-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 이 A-라는 점은 또 어떤 점이냐면 이 A라는 점 2,2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고 했지. 그래서 A-의 좌표는 A의 X축 대칭 이동된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할 땐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2, 마이너스 2와 B점하고의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루트 45 루트 45는 3루트 5가 되겠지. 이게 최소값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점 P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어. 점 P의 좌표를 구하면 뭐 이건 책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다면 요거는 A-B라는 요거의 직선의 식을 먼저 구해줘야 돼. 직선의 식을 구해서 그 직선이 X축과 만나고 있지, 그지? X 절편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X, A-B, A-좌표, B좌표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을 구하면 그게 최소가 되게 하는 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되게 하는 요 P의 좌표라고도 할 수 있어. 물론 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지 않았지만 좌표를 구해야 된다면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끝이 났어. 네. 15번 보자. 15번. 유제 15번. 한 개만 더 하고 끝낼게. 네. A점, B점, 그리고 Y = X 위에 어떤 점 P가 있대. 자, 좌표를
먼저 y = x라는 선을 그어보고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존재하고 A점의 좌표는 -3,1 이쯤에 있고 B점의 좌표는 2,4 뭐 여기쯤에 있겠네. 이렇게. 자, A점과 B점에 대해서 y = x 위에 있을 어떤 임의의 P라는 점에 대해서 AP와 BP라는 요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자, 이게 아까 요 위에 풀었던 대표 6번하고 뭐가 다르냐면 대표 6번에서는 그 P라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래. X축 위에 있다 그랬고 X축 위에 있다고 했고 여기에서의 점 P의 좌표는 y = x 위에 있다고 돼 있어. 네. 결과적으로 뭐야? 문제는 다르지만 풀려지는 방식은 똑같이 풀려. 무슨 얘기냐면 A점이라는 점을 A점의 좌표를 y =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된 A-라는 점 하나를 가정을 해. 이 A-라는 점의 좌표만 내가 안다면 요 AP의 길이나 A-P의 길이나 삼각형 합동에 의해서 이게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AP 더하기 BP 대신에 A-P 더하기 BP를 해도 된다. 지금 그러면 A-부터 P, P에서 B까지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A-점하고 B 사이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가 요게 최소 값이 될 거라고. 검은색으로 그어졌을 때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B점의 좌표 2,4와 A점의 y = x의 대칭 이동이 되면 요거 y = x의 대칭 이동일 때는 xy의 좌표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A-의 좌표는 x 좌표가 1, y 좌표가 -3이 될 거야. 그래서 A-와 B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2 빼기 1의 제곱 4 빼기 3 7이니까 7의 제곱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루트 50이다. 5 루트 2다. 이렇게. 혹시 이거 이해됐니? 네. 진짜 이해됐어? 네. 설명만 들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대표 5번 문제는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식을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 방식 풀어야 되니까 이건 계산량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 그다음 네. 일반적인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걸 할 때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중점 조건만을 이용해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학기 내용이 끝났어. 그 다음 시간 일단 녹화는 끌게. 네.